네, 오늘 인사이트에서는 달러 강세와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기준금리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와 채슬리 투자자문 최유로 상무와 함께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주가가 지금 미국 주가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한국이 지금 탄광 속의 카나리아가 돼서 세계 증시를 지금 앞서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반대로 아니 달러로 환산한 우리나라 코스피 너무나도 나쁜데 결국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싸니까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증시에도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여러 가지 전망이 엇갈립니다. 김한진 박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다 알려져 있듯이요.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미국과 한국의 산업 격차,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의 격차, 그리고 제조업의 구성의 격차 이런 부분들이 장기간 한미 증시의 차별화, 디커플링으로 이어졌다고 보고요.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트레이딩 역할이 기능이 있죠. 트럼프가 당선된 게 확정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관세 정책이라든지 트럼프 정책의 핵심에 중국 때리기가 있고 거기에 가장 크게 피해를 받을 국가가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외국인들이 내다 파는 그러한 최근의 일주일 상황이 됐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장기 요인과 말씀드렸던 단기 요인이 같이 합작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이 한국 증시가 좀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한진 박사 제가 궁금한 건요. 중국 증시보다 한국 증시가 더 나빴거든요. 이건 도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지금 부가가치 그 방정식이 상당히 복잡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미 수출이 상당히 지금 호조를 보여왔고 2023년도 올해까지도 9월까지도 대부분의 우리 경상 무역수지 흑자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한 440억 불 무역수지, 지금 9월까지 거의 한 4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의 거의 50%가 미국으로 가고요. 이렇게 산업 의존도가 미국에 높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편관세라든지 또 중국의 관세 때리기를 하면 그로 인한 중국 상품의 이제 덤핑 공략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방정식에서 아무래도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고 대미 경상수지, 무역수지 의존 흑자 규모가 높은 한국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약간 희망의 빛이 좀 보이는 게 삼성전자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최유로 상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예, 사실 미국 경제가 좋고 미국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력이 좋은 거 다 알겠는데 그렇다고 한국 경제나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그렇게 나쁜가? 디커플링이 상당히 심한 상황인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미국 S&P 500하고 기타 국가들의 PER을 보면은 최근 20년 새 가장 큰 확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증시가 상당히 지나치게 고평가 높게 가고 있고 기타 국가들은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미국 증시의 고평가 현상이 어디까지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가 불을 붙였긴 하지만 트럼프가 취임하는 1월 20일을 전후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노이즈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고평가되는 현상은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삼성전자에 의미 있는 시그널이 나왔는데 장 끝나고 나서 자사주 매입을 10조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3조는 소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조차도 주가의 저평가를 인식하고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고 실제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팔았다는 거는 총론에서는 맞는데 삼성전자를 지나치게 많이 판 거거든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은
미국이 좋으면 우리나라도 동조화되면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도 섹터 그리고 종목별로 상당히 차별화되는 현상이 보였습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보더라도 주가 수익률 격차가 심한데 AI 쪽에서 기술 경쟁력이 있는 하이닉스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반면에 삼성전자는 좀 처지다 보니까 외국인이 내다파는 그런 현상이 보이면서 그 섹터 간에도 종목별 차별화 그리고 외국인 매수의 차별화가 생겼고요. 그 이외에 우리나라 밸류업 정책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았던 은행주들은 상당한 퍼포먼스를 보였고요. 그 외 방산이나 그리고 조선 같은 피부미용 같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를 팔았다기보다도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특히 시가총액 비중이 큰 삼성전자를 팔다 보니까 지수 자체를 삼성전자의 하락에 의해서 끌어내리게 되는 것이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외국인 매수세의 그 외국인의 태도가 변하면서 약간 변화의 시그널이 증시 전체에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변화의 시그널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환율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외환위기 때나 예. 아니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금융 현장에서 가장 그때 긴장했던 게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었을 때 그때 긴장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1,400달러를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니 그때가 좀 연상되는 분들이 좀 있나 봐요. 자, 최혜로 상무 보실 때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걱정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유는 지금은 미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가 위기를 보이면서 달러로 특히 안전자산으로 쏠리면서 환율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미국 경제가 또 글로벌리 그 미국 기업들이 강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 돈이 몰리면서 달러가 강해졌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수요가 상당히 강하고 달러가 그 수요가 강한 것이 금리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금리도 올라가고 하니까 각국의 금리 차가 심해서 미국 달러만 강하고 다른 나라 통화들은 전부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스템적인 위기에 의해서 달러가 강해진 것이 아니라 미국 기업이 강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통화는 약세를 보였던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달러가 아니라 원이죠. 그런데 저 지금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요. 네. 근데 이게 지금 1,400원이라는 게 이 보통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김한진 박사도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구조적인 달러 강세가 열릴 것 같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는 달러 강세는 추세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궁금한 건 우려할 만한 일이냐 아니면 이건 진짜 새로운 뉴노멀이니까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느 쪽입니까? 둘 다죠. 뭐 새로운 뉴노멀이기도 하고 지금 뭐 장기적으로 원달러가 약세로 이제 계속 간다면 이것은 또 심각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뉴노멀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뉴노멀이라고 한다면 지금이 뭐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시기인데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 혁신 기술 기업 중에서 거의 3분의 2가 미국에서 생성된 미국의 법인세를 내는 이제 미국 CEO가 지금 주도하는 그런 미국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주식시장이 뭐 조정은 보이고 또 조정을 딛고 또 일어서고 또 이런 변동성은 보이겠습니다만은 글로벌 자금이 일단 주식 자금 쪽에서는 좀 포트폴리오 자금 쪽에서 미국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것이고요. 또 미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다른 나라 경제에 비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채권 자금도 또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자본의 이제 미국향 쏠림 현상은 조금 약간의 강약, 뭐 등락은 있겠습니다만은 지속적인 추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좀 강달러는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만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은 달러 인덱스 107이라는 것은 상당한 저항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곧 12월 정도 들어가면 달러가 조금
달러 인덱스 자체가 약할 가능성이 있고 또 트럼프 정책이 또 고지고대로 조금 공약대로 추진되느냐에 대한 의심도 있고 예를 들자면 이제 관세 정책 같은 경우도 뭐 약간 뭐 전략적으로 협상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전면적으로 보편 관세도 또 반대하는 공화당 쪽에 또 중도 세력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마구 달렸던 달러 강세가 한 번은 좀 숨고르기를 곧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말씀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좀 중장기 추세를 조금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그러면 이 미국 증시 투자자들은 사실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진짜 궁금해지거든요. 원 달러 환율이 그럼 추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올라가는 쪽이고 잠시 숨고르기를 한다면 투자자들 굉장히 이 진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김한진 박사 보시기에 그럼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투자자들은 뭐 국내 자산과 해외 자산을 상당히 그 균등 배분 내지는 뭐 살짝 해외 자산, 달러 베이스의 자산을 조금 더 늘리는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추구하시는 게 좋겠다. 여기서 더 하고 늘리는 있고. 전략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게 사실은 뭐 해외 돈을 싸들고 나가는 게 또 국익에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은 게요. 한국이 위기가 되면 그 돈들이 또 다시 또 한국으로 환류됩니다. 그래서 조금 재테크 측면에서도 해외 자산과 달러 자산과 국내 자산을 좀 분배하면서 원화 온리 리스크를 위험을 지는 전략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투자가 쉽지 않은 거 전부 다 강달러 현상 때문에 일어난 것 같은데요. 최일호 성부가 보실 때 앞으로 강달러 현상 속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도 박사님과 같이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에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여기서 미국 주식을 이미 보유하신 분들하고 미국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셨는데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의 스탠스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즐기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약간의 포트폴리오 미세 조정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1,400원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약간 시기를 늘려서 좀 중장기로 최소 5년에서 10년을 바라보고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그것도 좀 좋은 종목으로 핵심 우량주로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유효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가 났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정권 인수팀에서 IRA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선 이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거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최일호 성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기사? 이 IRA 폐지는 실상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희박하다? 예. 네, 그건 많은 분들이 희망은 그렇게 보고 있지만 예. 이게 그래도 보도가 로이터에서 나왔고 정권 인수팀이라 그러는데 예. 진짜로 희박하다 보십니까? 예, 폐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하원을 장악하고 있지만 상원에서 100석 중에 60명이 찬성을 해야 되고 하원에서도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화당에서 IRA 폐지에 반대하는 인원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찬성 인원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그 안이 나오긴 했지만 저는 어느 정도 조정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을 텐데 자, 지금 상원에서 사실 60석이 넘어가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법안이 쉽게 통과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번엔 좀 그래도 트럼프가 뭐 상하원 다 장악하고 그래서 상황이 다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한진 박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예산 조정 절차라는 이제 또 프로세스도 있고요. 그래서 뭐 조금 편법으로 바이든 정부가 이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처럼 의회에 이제 승인을 완벽하게 받지 않아도 IRA는 폐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최일호 대표님 말씀대로 뭐 공화당에서도 좀 반대하는 세력도 많습니다. 지금 공화당 의원 18명이 IRA 폐지에 대해서 반대 서한을 지금 보냈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 트럼프 인수위가 조금 그 어느 정도의 이제 뭐 바로 그냥 1월 20일 정권 출범과 동시에 이것을 강력하게
폐지할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간을 보면서 전략적 카드로 쓸 건지 이런 것은 조금 불확실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좀 폐지 수순으로 가되 예외 조항을 만든다든지 지금 IRA 법안에 이제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로이터에서 보고된 거는 이제 소비자에 대한 7,500불 전기차 살 때 보조금 깎아주는 거, 보조금 해주는 거 이제 이 부분이 세액공제가 이제 로이터에 보도된 거고요. 그 밖에도 이제 투자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지금 투자 규모의 한 30%를 법인세를 깎아주는 거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생산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생산 품목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조금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일괄적으로 폐지다 아니다라고 이제 지금 이렇게 갑론을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되 일단 트럼프의 성격상 일단은 폐지 쪽으로 가고 그러면서 이거를 줄 테니까 조금 당근을 줄 테니까. 그다음에 이제 거래 기술을 발휘해서 이것을 이제 조금 협상의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네. 자, 두 분의 IRA 폐지에 대한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최일호 상무도 일단 IRA를 조금 손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IRA가 폐지된다고 했을 때 예. 우리나라의 이 집신 장수 또 우산 장수 얘기가 있잖아요. 예. 비가 오면 집신 장수는 어려워지지만 우산 장수는 돈을 번단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IRA가 축소 또는 폐지가 됐을 때 우리나라의 각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예. 자, 최일호 상무가 보실 때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결국에는 그 섹터나 기업별로 각각 다른 영향이 있을 텐데 저는 결국에는 기업의 문제인데 기업 쪽에서 그 기업이 원가 경쟁력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또 밸류체인의 상단에 있을수록 영향은 좀 적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그 전기차에서 밸류체인 상단에 있는 업체들은 결국 전기차를 만드는 완성차 업체들이잖아요. 그 전반적으로 보면은 완성차 업체에서 전기차를 만들었을 때 이익을 내고 파느냐 아니면 적자를 내고 파느냐를 봤을 때 지금 테슬라 정도만이 상당한 그 수익성을 가지고 전기차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은 대체로 BEP 내지는 적자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 원가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이 나머지 허덕이는 업체들의 점유율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래서 기업별로 차별화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재 업체 쪽으로 갈 때는 그 결국 그 소비자들이 그 7,500불에 대한 보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수요 둔화 우려가 있을 텐데 그렇게 수요 둔화 우려가 되면은 결국 제일 밑에 있는 그 소재 업체들한테 가장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는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24시간 내로 끝내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방산업체나 아니면 에너지 원자재 관련주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게 분명한데, 자, 김한진 박사 보시기에 가능성은 있고 또 이렇게 되면 진짜 주가나 이런 데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1월 20일 출범과 동시에 아마도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것 같습니다. 바로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쉽게 현재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아마도 물밑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판은 바뀐 것 같고요, 이미.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설득하겠죠. 그리고 이제 재건에 대한 약속을 하고 그래서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은 국토의 한 6분의 1을 뺏긴 상태에서 이 정도로 서로 양보하는 쪽으로 아마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전망 속에서 최일호 상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면 방산이나 이런 데, 뭐 주가나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변하지 않을까요? 예, 이미 변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의 경쟁력이 숫자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세계 각국에서 수주를 받고 있고 수출 금액이 늘어나고 경쟁력이 수익성으로 입증되고 있고 주가 또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이나 현대 로템 이런 주가들이 평균 뭐 100%씩 올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심지어 미국에서도 사실 우리나라 무기에 대한 우수성을 평가하고 또 수출해달라는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 이
이런 조짐 하에서 러우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의 방위비 자체가 올라가고 전 세계적으로 GDP 대비 방위비가 올라가게 되면은 가성비가 높은 우리나라 방위 산업체들의 주가 역시 상당히 견조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막 2배, 3배 오른 주식도 많은데 예. 이 상황에서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주 잔고가 이미 충분하고 또 수출국을 계속 늘려가면서 수익성 자체가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익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상당히 높고 PR 밸류도 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타 업종 대비해서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의 경쟁 우위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제일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사실은 FOMC에 대해서 11월에 관심이 좀 없었지만 굉장히 중요했죠. 계속 금리를 낮추고 있는 상황. 근데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금리,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 오른 걸 보면 거의 최근 한 달여 동안 1%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낮춘 건데 아니 왜 10년물 국채는 이렇게 오르는 건지 최혜로 상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결국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긴 했지만 금리를 움직이는 요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성장과 물가입니다. 사실 물가 자체가 낮아지긴 했지만 더 낮아지기 어렵고 성장 자체는 상당히 견고하게 가기 때문에 그 두 요소를 합친 것이 금리에 반영이 되는데 금리 자체가 그 두 요소에 의해서 계속 떨어지지 않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도 있어요. 이게 물가가 오를 걸 보고서 이렇게 오른 거 아니냐. 그럼 이렇게 기준금리를 낮춰도 시장금리가 오르면 이것 때문에 시장에 또 혼란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견해도 있는데 김한진 박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는 뭐 시장에 그렇게 부정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펼칠 수요 진작 정책이라든지 법인세 인하라든지 이런 정책에 따라서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내년도 미국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전망이 채권 시장의 가격에 반영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에 그렇게 부담을 안 주고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한 4.7% 정도를 이제 상향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주식시장에 상당한 부담을 주기 시작할 것 같고요. 잠깐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요. 4.7은 진짜 엄청나게 높은 그런 금리거든요. 4.7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네, 올해는 돌파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트럼프 정부 초기에 아마도 수요 진작책이 여러 가지 이제 또 관세 정책이라든지 우리가 말씀 나눈 이런 정책들이 인플레이션 촉진 정책들이 나오면 저는 5%가 아니라 6%, 7%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네, 지금 현재 미 증시 그리고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높습니다. 두 분 모두 좀 짧게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 해주신다면 먼저 최희로 상무님부터. 예,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변동성을 이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외부 변수에 의한 변동성의 확대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주의할 거는 자금 관리, 레버리지인데 특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2배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런 거 주의하시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한중 박사. 네, 주식시장이 과열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열이 아니지만 미국 증시가 이미 과열권에 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년 초에 다가올 약세장에 지금부터는 차분하게 냉정하게 대응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최우루 상무 그리고 김한진 박사 감사합니다.